여러분, 그거 아세요? 우리 주변 건물이나 공장에 거의 시한폭탄 같은 게 하나씩 있다는 거요. 바로 보일러 얘기입니다. 아니, 그냥 평범한 쇳덩이 같아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걸 날려버리는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아니, 솔직히 물 끓이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건물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건지 좀 말이 안 되잖아요, 그쵸? 보통 보일러 사고 하면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진짜 무서운 건 불이 아니에요.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. 바로 물이에요. 우리가 매일 쓰는 그 물에요. 상상도 못할 힘이 숨어 있거든요. 자, 보일러 사고의 핵심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폭발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. 뭐 화약이 터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. 전문 용어로는 상변화 폭발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압력밥솥 생각하시면 돼요. 칙칙 소리 내던 추가 확 뽑혔을 때 그 안에서 펄펄 끓던 뜨거운 물이 바깥으로 터져 나오면서 액체가 순식간에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기체, 그러니까 수증기로 변해버리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 숫자, 1500배. 모든 파괴력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.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에요. 부피가 무려 1500배 이상으로 팽창하는 겁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은 방 하나를 가득 채운 물이 터지는 순간 방 1500개를 채울 만큼의 부피로 커진다고 상상해 보세요.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때문에 콘크리트 벽이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수십 톤짜리 보일러가 무슨 로켓처럼 하늘로 솟구치는 거죠. 자, 그럼 이런 끔찍한 사고가 그냥 뭐 운이 없어서 일어나는 걸까요? 재수가 없어서? 절대 아니죠. 모든 대형 사고 뒤에는요, 놀랍게도 거의 똑같은 아주 일관된 실패의 공식이라는 게 숨어 있어요. 지금부터 그 공식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사고라는 게요,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터지는 게 아니에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꼭 도미노 같아요. 차례대로 넘어지는 거죠. 맨 처음에는 뭐 관리 소홀이라던가 교육 부족 같은 근본적인 문제, 이걸 간접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첫 번째 도미노를 툭 건드려요. 그럼 그게 다음 도미노, 그러니까 기계 결함이나 사람의 실수 같은 직접 원인을 넘어뜨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. 직접 원인, 그러니까 마지막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하나는 불완전한 상태, 말 그대로 이미 문제가 있는 기계나 장비고요. 다른 하나는 불완전한 행동, 바로 그 장비를 잘못 다루는 사람이죠. 최악의 비극은 언제나 이 둘, 그러니까 문제 있는 기계와 실수하는 사람이 정말 최악의 타이밍에 딱 마주쳤을 때 일어납니다. 자, 이제 좀 딱딱한 이론 얘기는 그만하고요. 실제 있었던 사고 기록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. 방금 말씀드린 이 실패의 공식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,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이 모든 사고를 얼마나 쉽게 막을 수 있었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. 자, 첫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. 여기서는요, 원래는 아주 똑똑했어야 할 자동 안전장치가 어떻게 그냥 바보 멍텅구리가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표, 이건 그냥 숫자들이 아니에요. 한순간의 폭발로 한 분이 목숨을 잃었고 7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. 피해액은 2억 원에 달했고요. 이 모든 비극이 정말 아주 사소한 부품 하나 때문에 시작됐다는 걸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. 원인이 뭐였을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저수위 경보 장치가 작동을 안 한 거예요. 보일러에 물이 부족해지면 위험해 하고 경보를 울리고 자동으로 가동을 멈춰야 하는 말 그대로 최후의 안전장치거든요. 근데 이게 평소에 아무도 점검을 안 하니까 그냥 고철덩어리가 돼 있었던 거죠. 전형적인 불안전한 상태예요. 기계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제 역할을 전혀 못한 겁니다. 자, 두 번째 사건은요. 상황이 완전히 반대입니다. 이번에는 기계는 자기 할 일을 아주 잘했어요. 위험하다고 시끄럽게 경보까지 울려줬죠. 문제는 그 경보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. 정말 천만다행으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세 분이 다치고 보일러실은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. 근데 여기서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? 폭발하기 바로 직전까지 작업자가 보일러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. 아니, 그럼 왜 사고를 못 막았을까요? 정말 기가 막히죠. 보일러는 지금
물 없다고, 나 곧 터질 것 같다고 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작업자는 그 소리를 그냥 무시했어요. 심지어 물을 더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. 뭐 보일러 바닥에 찌꺼기 청소한다고? 결국 과열된 보일러는 터질 수밖에 없었죠. 이게 바로 명백한 불안전한 행동입니다. 자, 이번에 볼 세 번째 사건은 폭발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. 이번 범인은 물이 아니고요. 보일러 안에 남아있던 가스였습니다. 새 보일러를 설치하고 처음으로 켜보던 날이었어요. 장소는 학교였고요. 근데 이 첫 가동 때 사고가 터져서 기술자 한 분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는 정말 끔찍한 부상을 당했습니다. 우리가 가스레인지 켤 때 냄새나면 창문 열고 환기부터 하잖아요. 보일러도 똑같아요. 불을 붙이기 전에는 반드시 연소실 안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가스를 싹 빼주는 프리퍼지, 그러니까 사전 환기 작업을 해야 합니다. 이건 뭐 매뉴얼 첫 장에 나오는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. 근데 이 기술자가 그 단계를 그냥 건너뛴 거예요. 결국 안에 고여있던 가스가 점화불꽃을 만나서 그대로 폭탄이 되어버린 거죠. 네, 지금까지 정말 안타깝고 끔찍한 사고들을 살펴봤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무섭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겠죠? 교훈을 얻어야죠. 다행히도 이런 재앙들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들이 있습니다. 일종의 안전청사진이죠. 지금부터 그걸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위협은 바로 과열입니다. 앞에서 봤던 첫 번째, 두 번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죠. 근데 이걸 막는 방법이요. 놀랄 만큼 간단해요. 그냥 정기적으로 물 높이를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저수의 경보장치 버튼 한번 눌러서 삑 소리 나는지 테스트만 해보는 거예요. 이 정말 사소한 확인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위협은 잘 보이지도 않는 조용한 암살자, 바로 내부 부식입니다. 보일러라는 게 겉은 쌩쌩해 보여도요, 속은 조용히 녹슬고 있을 수 있거든요. 이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보일러의 피라고 할 수 있는 물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. 우리가 마시는 물, 정수기 필터 갈아주듯이 보일러에 들어가는 물도 꾸준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위협, 바로 가스 폭발입니다. 아까 그 학교 사고의 원인이었죠. 막는 방법은 딱 하나, 환기, 즉 환기입니다. 불 켜기 전에 한 번, 끄고 나서 한 번, 이렇게 환기만 잘 시켜주면 돼요. 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사람 목숨을 살리는 겁니다. 자, 과열, 부식, 가스 폭발, 여러 가지 위협이랑 방어법을 살펴봤는데요. 사실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. 결국 모든 사고의 맨 끝에는요,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점검 건너뛰는 거, 경고 무시하는 거, 귀찮다고 원칙 어기는 거. 네, 맞습니다. 보일러를 터트리는 건 낡고 오래된 기계가 아니에요. 바로 안일한 사람인 겁니다. 그러니까 보일러의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비싼 센서나 두꺼운 쇠판이 아닌 거죠. 바로 그 보일러 앞에 서 있는 사람, 그 사람의 책임감과 원칙을 지키려는 마음가짐입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수많은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을 텐데요. 과연 그 보일러들의 진짜 안전벨브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?